문법 이제 4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문항부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첫 강의에서 그 GQ 맵 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Q 맵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스스로 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이 출제 포인트도 더해가고 그 다음에 행동 강령에 대한 것도 계속 더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수업 들으실 때 항상 이제 제가 얘기 자주 하지만 절대 필기 막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아니고 그런 문법적인 개념 지식은 언제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주르륵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다가 절대 제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그 다음에 딱 그냥 정리해야 되는 키워드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플로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깃발 딱 그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쭉 다시 그 플로우 따라가면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 피드백 채울 거 채우고 그렇게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계속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법도 그 개념 적는 거는 어차피 개념책에 다 있어요. 네이버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딱 포인트 내가 생각해야 됐던 거나 놓쳤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풀어왔었어도 저랑 다시 풀면서 좀 더 이제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볼 때랑 좀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진짜 시험장에서 다시 문제 본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또 문제도 봐야 돼요. 즉 생각 없이 듣지 말고 같이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문장은 항상 문장 구조부터 잡아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은 당연히 주어부터 나오는 거고 컨퍼런스 룸 넘버 1이면 그냥 방 넘버 1인 컨퍼런스 회의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식어구에서 명사가 명사 수식할 때에는 뭐 안 붙는지만 보면 돼요. S나 ES 이런 거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A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소거가 가능한 보기겠고요. 그 다음에 컴마는 명사 뒤에 동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largest라고 하게 되면 최상급 앞에 뭐 붙는 거? 더 붙는 것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없죠. 그래서 the largest in the firm 여기 B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was held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 주어랑 동사랑 수, 태, 시제 맞춰줘야 되겠는데 수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단수니까. 근데 태 어때요?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수동태여도 뒤에 덩어리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투절인데 투절이 수동태가 돼가지고 주어가 올라가고 투동사 뒷부분이 뒤에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주어 동사 관계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투절이었다는 것 자체가 문장 주어 동사구 부분이었는데 그게 주어가 수동태로 올라가면서 뒤에 투 덩어리가 남아있는 구조잖아요. 즉 오형식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형식 구조가 수동태가 됐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면 뒤에 목적 보어에 해당되는 게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빼고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prominent center position인 게 아니죠. 이런 포지션을 가진 거. 포지션을 지니고 있다의 관계지 얘가 이꼴 주어 동사가 되면 이꼴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to be가 삭제된 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한 번은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고 수동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혹시나 실수할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is cold 같은 거 어때요? cold. cold이라고 하는 건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럼 원래 문장 자체가 call, that, 주어, is 그 다음에 보어로 이렇게 명사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거에서 투절로 바뀌어가지고 투절의 주어, 명사, to be, 명사에서 to be 삭제되고 명사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call 뒤에 덩어리 몇 개? 2개 오는데 수동태가 되면 여전히 뒤에 덩어리가 뭐가 남겠어요? 1개가 남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적어 있다고 수동태가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 없이 풀면 틀릴 때가 많더라.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안 할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항상 주요 파트는 의미 한 번은 꼭 잡아야 돼요. 그럼 의미를 잡으면 얘가 conference equal center position 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방금 to be가 삭제되려면 얘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equal 관계여야 되거든요.
A is B. 그쵸? 이꼴 관계여야 되는데 얘는 아니니까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꼴 관계가 아니라 지금 뒤에 남은 투절의 덩어리가 아니므로 따라서 그냥 목적어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was held가 아니라 held로 써야 맞겠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냥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뒤에 목적어 있어서 수동태 안 된다라고만 풀었던 사람은 다음번엔 다른 문제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 피드백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요 파트는 뭐 한번 잡아야 된다고요? 의미 구조 한 번씩 저렇게 꼭 잡아야 돼요. 주요 파트라 하면 답이 될 파트들.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파트들. 동사는 완전 주요 파트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의 태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거는 right behind는 바로 뒤에라는 이제 전치사 해가지고 뒤에 명사 구조인데 명사는 또다시 수식어구에 ses 안 붙고 뭐 그다음에 그 명사의 수까지 해서 문제될 게 없더라. 그래서 D나 뭐 E는 고를 보기는 아니었겠고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조금 주의해 놓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줄글이네.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줄글이 나오면 사건에 뭘 알 수 있어요?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를 알 수 있을 때는 뭘 물어볼 수 있다? 시제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이랬다라고 나오는데 시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조 한번 잡으려고요. 빈칸은 뒤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 Sherlock demands 자 요구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품 속에서 요구한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슨 시제로 쓰니까? 현재 시제로 쓰니까. 하지만 그 지금 요구한다 이런 걸 요구한다는데 as he failed to pay back a debt라고 했을 때는 뭘 쓴 걸 볼 수 있어요? 과거 시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는 소설 속의 그 사건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제 체크하고 있고 시제 다른 거 구분하기 위해서 잠깐 기호를 다르게 써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문장에 Shakespeare blank much knowledge about Jew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셰익스피어가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다 또는 알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와야 되고 여기서 부정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죠? 조동사 뒤에 have 하나 오면 현재 시제로 그냥 have 가지다 동사를 쓴 거고 그쵸? 근데 have ed가 오면 조동사는 시제를 표시할 수 없어서 뒤에 선시제 표시 have ed를 가지고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have ed를 쓰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러면 의미를 잡았을 때 그가 이제 이 셜록이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A가 B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B가 이제 페이백 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가슴살을 내놔라 막 이러면서 되게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랬을 때 셰익스피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거는 뒤에 문맥이 또 결정을 해주겠죠. 보니까 The Jews do not punish the debtors for dishonored loans에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또 사실 설명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 debtor를 그렇게 채무에 대한 것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사실 알았던 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제로 판단을 했어도 됐겠지만 사실 시제보다 부정어가 좀 더 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알지 못했다. 많은 걸 알았으면 그렇게 벌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B 아니면 D가 될 텐데 그때 차이는 should랑 must밖에 없어서 딱 조동사 차이로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should랑 must 중에서는 must have ed는 보통 엄청 이렇게 강하게 추측할 때 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쓰는 거고 should have ed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should not have ed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문맥에서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강하게 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걸로 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여기서는 뭐 했어야 됐는데 알지 말았어야 됐는데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니까 뭐가 되어야 해요? 알지 몰랐었던 게 틀림없다. 그렇죠? 몰랐었던 게 틀림없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should나 mus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요 파트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걸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구나. 요 정도의 대처 방법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보기.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방금 앞에 문제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푸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게 맞았어야 했고 떠올렸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죠. 여기는 이제 조동사 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그럼 3번 문제는 We are prepared to live. 우리가 살도록 준비된다라는 건데 as는 good neighbors. 전치사 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없고 with or 우리 모두와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그 다음에 but부터 새로운 문장 We cannot be indifferent. 자, 계속 전치사 쓰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웃으로서는 자격에 대한 거니까 as 쓰는 거 맞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사는 거니까 전치사 with 쓰는 것도 맞았는데 그 다음 we cannot be indifferent는 무관심한 건데 원래 해석은 뭐 어디에 무관심한 즉 무관심하다는 건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누구랑 같이? to랑 같이 써요. 방향성에 해당되는 그래서 indifferent from이 아니라 to.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from은 출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발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indifferent라고 쓰기 어렵고요. 저쪽 내가 다른 이런 내가 있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는 요런 거니까 방향성에 해당되는 to랑 같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indifferent to라고 써야 맞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뒤에는 이제 노에러니까 이걸 꼭 확인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의 쓰임을 물어본 거다. 뭐 의미라고 체크를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전치사는 문제 많이 풀면서 데이터들을 조금 잘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4번도 자, people ask me what I want to remember for 이라고 하면 자, 일단 사형식 동사라서 나에게 뒤에 걸 묻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명사절이 들어온 건데요. what의 경우는 항상 뒤에 누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니까 for 뒤에 명사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여기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근데 want 뒤에는 목적으로 보통 to절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to절도 잘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to 동사 자리니까 동사는 항상 뭐 체크해야 돼요? 수는 어차피 체크 안 해도 되고 태 그다음에 뭐 시제도 체크 안 해도 되니까 태만 딱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태가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필요로 하죠. 뭐뭐를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쓰니까요. 그럼 이 자체로도 의미적으로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은 대상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따라서 목적어가 없을 거면 수동태로 얘는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의미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한다 라는 요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be remembered라고 썼어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투절에 태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절이라는 게 결국 to 동사의 태. 동사는 항상 수, 태, 시제 확인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I think it'에서 it 보자마자 무슨 주어? 가주어니까 뒤에 진주어 있어야 되고 그게 투절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를 쭉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So to have a home that's decent in which는 다 수식어구고 so to raise children까지 그 다음에 and 병렬 to have an adequate amount of health care 그 다음에 and to have an adequate amount of education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죠. To take advantage of whatever talent God may have given them까지 요렇게 정리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마지막에 안 물어봤지만 whatever talent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명사 자리가 뒤에 비어 있어야 되는 구조죠. 똑같죠. WH니까. 그래서 whatever talent
whatever 이제 지금 명사 수식해서 한 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whatever talent가 뒤에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2개 나오는데 누구한테 줬는지만 있고 뭘 줬는지가 없죠. 그게 이제 whatever talent가 이제 사실 튀어나온 자리가 됐겠죠. 그래서 뭐 그런 구조도 안 물어봤지만 체크할 수 있는 구조.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하고 풀 때는 그냥 답 찾고 A번 끝냈으면 됐겠고 그 다음에 2차 풀이할 때는 그래도 모든 선지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는 한 번씩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골고루 또 복습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길어요. 자, 아마 길어서 시제를 또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rchaeologist가 주어가 되겠고 have uncovered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얘 이제 목적어 왔는데 당연히 그럼 목적어가 지금 전치사구로 이어졌으면 명사로 끝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 자리 이제 누구 자리? 수식어구 자리인데 마찬가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목적어 없다고 무조건 수동태인 거 아니죠. 왜? 뭐인 경우도 있죠? 자동사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미 관계를 잡아봐야 되더라. 특히 ing냐 ed냐를 판단할 때 있어서 꼭 의미를 한번 잡아봐야 돼요. 자, 그럼 date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날짜를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dating from the 70s to the 19th century로 앞에 거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사 형태로 쓰인 게 맞겠죠. 그래서 dated from이 아니고 dating from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ed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뭐가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는 뭐 이런 구조가 돼버리죠. 그게 아니라 앞에 거가 그냥 데이트가 이제 여기 뒤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자동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딱 제가 항상 같이 정리하는 예문 있죠. The door opened. 그 다음에 the door was opened. 자, 그럼 the door opened 뭐예요? 문이 열렸는데 자기 혼자 열린 거. The door was opened 하면 누가 열어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동사냐 수동태냐의 차이는 결국 누가 지가 저절로 그렇게 됐냐? 누가 일부러 그쵸 열었냐 이런 의도를 표현하냐 표현하지 않냐의 차이다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목적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A는 잘 소거하셨어야 됐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데 would usually disintegrate quickly when 절에서 it is buried 다시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태, 시제인데 당연히 bury 이제 묻혔을 때니까 지금 의미적으로 ed 쓰는 거 문제 없겠고요. 그래서 비소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서 the dead are mostly buried를 하면 buried까지 밑줄 안 그어놨네요. 수만 체크해도 되겠죠. 그러면 앞에가 the dead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are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C도 지금 소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보면 여러분 명사 앞에 수식어구들의 밑줄 덩어리로 그어져 있으면 뭐 체크해야 된다? 어순 체크해야 된다라고 그랬네요. 어순이 이상하죠. 그래서 other a few라고 해버리면 other도 수식어인데 앞으로 혼자 튀어나올 수 없는 거니까 정답은 D 골라주셨으면 됐겠고요. 여기는 그래서 명사구 어순 가지고 나온 문제다. 근데 항상 행동 강령 뭐가 중요하다? 명사 수식어구가 뭐로 밑줄이 그어지면? 덩어리로 그쵸 밑줄이 그어지면 뭘 판단해야 된다? 어순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정리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앞에 거를 좀 잘 넘어오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문제. 여러분 이것도 쉽죠? 더 B 구조니까 일단 안 되는 거. A랑 B 안 되겠죠. 그럼 이제 CD 중에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또 다르네요. 그리고 smaller, higher, less smaller은 not smaller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의미가 셋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체크하면 the higher we soar. 자, 그러니까 우리가 soar 하면 할수록 뒤에 we appear to those who cannot fly.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비교대조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되니까 앞에서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특히 하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어쨌든 여긴 뭔가
날아 올라가는 요런 맥락이 되겠죠. 그럼 날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이 작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작아 보이게 된다. 그대로 논리적으로 the smaller we appear 골라주셨으면 됐던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더비더비라는 요 구조, 요 표현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의미 판단이 필요했던 문제가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A, B가 소거됐다면 의미로 D, E가 소거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항상 문법은 형식으로 판단 안 될 때 빨리 누구? 의미 체크하는 거 꼭 같이 체크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여러분 7번은 누가 주어예요? 인도네시아가 주어니까 여기서부터 주절이라 앞이 뭐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수식어구가 돼버려야 돼요. 자, 근데 수식어구에서 일단 뭐 saturating, saturated는 ing냐, ed냐라고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B랑 D는 전치사구 가지고 낸 것 같은데 어째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D는 일단 아예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소거하고, 그 다음에 사실 A, B, C 중에 누가 더 답이 될 확률이 높겠냐면 ing, ed 파트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실 다른 애들부터 판단하는 것보단 그냥 능동태, 수동태 따져서 걔가 안 되는지 되는지 그 보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속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이 지역은 당연히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지가 위치해 있는 거니까, 위치된 거니까 뭐로 골라야 돼요? ing 절대 안 되고 ed. 그렇다면 얘부터 확인이 아니라 C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이 될 유력 후보니까. 그러면 saturated in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닫아야 되는데 명사 출발했죠. 관사로. 근데 warm 형용사, 컴마 형용사, reason 명사에서 닫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서 딱 완전하게 전치사 구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saturated in 명사구니까 너무너무 적절한 어순이라 얘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C로 고르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됐겠고요. 그 다음에 B는 확인을 안 하셨어도 됐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B는 왜 안 되는 거예요? In a warm situation, tropical region이라고 해버리면 동격으로 이제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따뜻한 saturation equal tropical region equal 뭐 이렇게 뭔가 이 맥락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안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냥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쉽고 정확한 판단이었을 것 같고, 지금처럼 B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A, B, C, D 딱 봐도 ing, ed 파트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그쵸, 지금 이게 생긴 그 꼴이 ing, ed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뭐 체크하고 능수동태 체크해가지고 될 것 같은 보기부터 판단해서 안 될 이유 없으면 답 고르고 넘어가셨으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7번에 ing 부사절 또는 기존 문법에서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부사절에서 우리가 태랑 그 다음에 뒤에 명사구, 어순 요 정도 체크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다른 선지가 혼동이 되었다면 의미 체크 한번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요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8번. 자, 여러분 여기는 일단 웬 절에서 구글 트렌즈가 주어니까 뭐 나와야 돼요? 컴마 수식어구 째끼고 왼절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동사 수, 태, 시제 체크하는데, 이 trend가 was first released 발표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수랑 태랑 지금 시제랑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소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서치하고 문장 추르륵 내려오는데 여기도 줄글이라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생각은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면 여기 but 그 다음 문장에서 it turns out that 절에 the trails we leave 명동이니까 수식어구 처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as 절에서 will seek knowledge on the internet까지 끝나고 are 나오는 거니까 얘의 주어는 trails에서 찾았어야 됐겠죠. 그래서 are tremendously revealing이라고 하게 되면 수, 태, 시제 체크해야 되는데 다시 똑같은 reveal 그 이제 그 태 구조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항상 체크할 때마다 자동사,
수동태 개념 둘 다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reveal은 이제 드러나다 또는 드러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앞에서 trace are tremendously revealing 드러나다라고 이제 쓰는 거니까 얘도 문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미 체크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실수 없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ing, ed 파트는 너무너무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형식으로 체크하면 정답이 다른 데 있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도 낚여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니까 꼭 ing, ed는 뭐 확인? 의미 확인 꼭 한번 하셔야 돼요. 그 습관 잘 들이시고 그래서 B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뒤에 보면 C에 그 then 접속사 절이죠. 그래서 then도 항상 비교부사절인데요. Anyone might have guessed에서 might have ed는 시제 정도인데 지금 흘러가는 맥락 자체가 여기가 과거 시제가 맞으면 have ed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는 건들 거 없어서 냅두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오면 This is especially true since people sometimes don't so much 나오면 여기 문장에서 또 많이 나오는 구조죠. Not so much A as B. 물어보는 구조는 서로 병렬 구조인 거.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not so much 뒤에 사실 people sometimes니까 아직 누가 안 온 거예요? 동사가 안 온 거죠. 그렇죠? not so much 부정어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러면 뒤에 Corey가 동사고 목적어가 Google이 될 텐데 그렇다면 as 뒤도 동사의 구조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confiding이 아니라 confide in it 이라고 와야 되니까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렬 구조 not so much A as B 요 구조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의미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사건 순서랑 막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그리고 저렇게 이전에 있었던 거 막 추측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might have it이라는 거 딱히 건들 보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와서 이런 병렬 구조는 답의 유력한 후보라 형태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해가지고 풀고 끝내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와서 그 다음에 9번 문제. 여러분 9번 문제는 제가 항상 평소에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보면서 뒤에 구조를 예상하기도 하셔야 되지만 동사 말고 뭐도 형용사나 명사도 항상 뒤에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특히 우리가 처음 보고 있는 지금 objection이라고 하는 건 뒤에 항상 덩어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object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반대하다. 그럼 명사도 마찬가지 뭐뭐에 대한 반대니까 뒤에 누구 달고 다녀요? 전치사 to를 달고 다니죠. 그쵸? 그런데 바로 와버리면 지가 동사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바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누가 필요해요? to가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objection이라는 명사 때문에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 얘가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항상 뭐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반대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정답은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사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의 구조는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같이 명사의 구조도 체크를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여기 뒤에 포인트만 체크하면 provided는 품사 접속사로 쓰이는 이제 provided providing, given 이런 애들 항상 우리 그 동사로 판단하기보다 걔네들은 거의 뭘로 많이 나오니까 접속사로 거의 많이 쓰니까 접속사인가? 뒤에 보면 문장 나오면 접속사죠. 그래서 provided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willing to 전치사 to예요? 투절의 to예요? 투절의 to니까 to 동사 원형 오는 구조인 거 그거 체크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fit in with 그러면 fit in이라는 이 구동사와 그 다음에 with 전치사구 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구조도 있거든요. 전치사구가 한 번 더 전치사의 의미가 씌워질 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저 형태만으로 풀면 안 되겠고 저런 거는 보통 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C는 그냥 넘어갈 복이고 그 다음에 뒤에 able to, be able to 우리 조동사처럼 쓰는 애죠. 뒤에 동사 원형의 구조가 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D도 문제가 없고 뭐 만약에 체크해야 됐다면 답이 안 나왔었다면 아마 대명사까지 체크를 했을 텐데 굳이 여기는 이제 뭐 다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포인트 정도 상기하고 끝.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면은 자, 여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투절에서 다시 투절의 목적어 끝나고 수식어고 by his son hand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뭐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거 없고 특히 수단, 도구 이런 거 가리킬 때 전치사 누구로 같이 by로 쓰는 것까지 해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A는 소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this fit라고 받아오네요. 그럼 앞에가 어차피 this니까 당연히 단수. 그리고 뒤에 동사도 is니까 앞뒤로 근거가 이제 탁탁 나온 거죠. 그래서 B는 잘 썼더라. 문제될 게 없더라. 자, 그 다음에 this fit is partly thanks to electrodes 하고 implanted in his left a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문장 다 끝나고 누구 자리죠? 수식어구 자리인데 수식어구 자리에서 항상 체크할 거 ing냐 ed냐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항상 ing, ed 체크할 때 그래도 뭐 한 번은 의미는 한 번은 체크하라 그랬어요. 근데 체크하면 ed가 맞으니까 C는 소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which는 다시 수식어구.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stimulate라고 되어 있는데 stimulate 누구 자리? which stimulates muscles 누구 자리? 동사라고 한 게 맞겠죠? 아, 뭔가 다른 소리를 들었나 하고. 그래서 동사 자리니까 뭐 체크하면 돼요? 수, 태, 시제. 근데 관계사절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 그쵸? 선행사. 주어 받아오는 거. 그러면 주어랑 수, 태, 시제를 맞춰야 되겠다. 그럼 누구예요? electrode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의미를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left arm. 일부러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명사가 arm 하나 있고 그 앞에도 electrodes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받아오는 게 맞아요? 뒤에 머슬에 자극 줘야 돼요. 머슬에 자극 주는 건 절대 arm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electrodes를 받아와야 돼서 수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항상 관계사 매핑에 더해갈 때 일부러 뭘 헷갈리게 내더라. 선행사를 헷갈리게 낼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사를 풀 때 행동 강령은 특히 누가 비어있을 때 주어가 비어있어서 주어를 찾아와야 될 때 그때 이제 동사를 물어본다면 주어가 바로 앞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고 반드시 의미 관계를 잡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 받아오는 건 형식이 결정해요? 의미가 결정해요? 의미가 결정하는 거니까 반드시 의미 체크를 했어야 됐겠다. 그래서 10번은 관계사절 파트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사 매핑은 사실 개념은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잘 꺼낼 그 행동 강령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풀었던 문제만 해도 정답을 찾는데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그 첫 번째 1차 풀일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 두 번째 2차 풀일 때는 이제 각각 어느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하면 전반적인 출제 포인트도 한 번 더 정리되죠. 그러면 정답은 어디서 나오고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의 문법 문제들이 자꾸 무엇을 건드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실 거고 정답이든 아니든 그 헷갈리게 하는 거 있죠. 나를 낚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동 강령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하겠고 다시 한번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건 개념 채우면 그만인데 개념을 아는데 헷갈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하여튼 뭔가의 실수를 좀 불러올 수 있었거나 틀렸다면 반드시 그건 행동 강령을 좀 디테일하게 잘 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 풀기 전에는 이런 본인이 정리한 피드백들 특히 본인의 오답 포인트랑 행동 강령을 한 번씩 꼭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4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